안녕하십니까.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02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 연애, 결혼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누군가와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을 때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연애라는 과정이 되겠죠. 그 연애 감정을 느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주 만날수록 그 정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만남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그런 어떤 그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싹틀 수 있는 기회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이 그 연애를 하면은 연예인들끼리 연애를 하게 되고, 뭐 그 또 이제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하면은 의사와 의사가 결혼한다든가, 아니면은 의사와 간호사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또 끼리끼리 이제 결혼을,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주 만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뭐 사내 연애를 하다가 뭐 결혼한다든지, 이런 성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판검사, 변호사들의 어떤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제 뭐 판사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나 검사하고 결혼하기보다는 뭐 부잣집 딸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소위 마담뚜들이 판사나 검사들에게는 그 어떤 부잣집 그 딸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다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기득권층의 결합으로 이제 해서 그 뭐랄까 애정이 깃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그 수익 자산, 그 이익을 그 전제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뭐 평생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제 이혼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솔직히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사귄다 하면은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아니면 전화도 하고 수시로 이제 연락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즉 전화만 있을 때는 서로 간에 그 어떤 그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약속이 어긋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전화도 없던 그 더 이제 옛날 시절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펜팔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인데, 요즘 누가 저기 편지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걸 봉해가지고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 그런 편지를 적어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보고 그런 식으로 연애하라고 하면 아마 즐거움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의 어떤 그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그 기다림의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어떤 낭만이 더 크게 자리 잡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그 어떤 특성이라 할까? 어떤 그 장점은 직접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맞대고 이제 장난도 치고 뭐 깔깔대고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도 평소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제 그뭐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자기 사유의 어떤 결과물로서 어떤 내면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에게도 그만큼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충고가 뭐 충고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요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편지 한번 써봐라 라고 한다면은 과연 예 알았습니다 한번 써보죠 라고 순순히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100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10,000명 중에 한 명? 아마 거의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 나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만 70세가 되는데 제가 10대, 20대 때 겪었던 그 어떤 사춘기를 지나면서 느꼈던 그 어떤 그 소박한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그 감정의 흐름들 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내면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서 뭐 재밌게 잘 만나고 뭐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제 뭐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잘 만나는 것 이상으로 잘 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서로가 야, 이 사람은 정말 내 평생에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다 느낀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거의 없다라고 봐집니다. 결국 만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물론 연애 감정이 쌌을 때는 장단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장점은 더더욱 장점으로 보이게 되어서 무조건 좋게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했었지? 라고 이제 후회를까지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서로 간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만남에 대해서 그 만남을 영원히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 인연이 닿았을 때는 그 인연을 좀 더 지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는 그 인연이 닿았을 때 헤어짐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남과 헤어짐을 그 모두가 그 인연의 결과물이라고 봤을 때, 그럼 한쪽에서는 그만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쪽에서는 더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요즘 이제 뉴스를 장식하는 그 스토킹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범죄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범죄자라고까지 이제 단정을 짓지 않았었는데, 그 한동안 이제 상대방이 도망을 다니다가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오면은,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마음을 돌려봐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법이 너무 완벽하게 어떤 그 작은 개인의 어떤 일상에까지 이제 침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공포감을 주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이제 범죄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쫓아다니다 말면은 차라리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이 극단에 치우쳐서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빼는 경우를 그토록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런 뭐 사랑, 연애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굳이 이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헤어짐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그 악연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서로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이제 문제, 사회적으로 과연 어떤 그 쉽게 말해서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평생을 같이 할 수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 잠깐 좋아하다가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이별 선언을 이제 좀 여러 번 이제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마음도 쓰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지만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이제 체념을 하는 단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체념을 할 거, 그 굳이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뭐 붙잡고 뭐 물어봐야 그 마음이 돌아서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한 번은 그만 만나자고 이제 선언하는 후배한테, 그래, 네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그동안 좋아해 주어서 고맙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어딜 가서든지
나와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아무튼 그동안 사랑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솔직히 저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식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단순한 가식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다가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 주었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뭐 맨날 며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나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을 서로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까지 칼부림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것이, 떠나는 사람에게 그동안 만나 주었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을 소중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은, 또 이번 생에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 언젠가라도 또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이 그 다음 생에는 우리가 전생이나 그 다음 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 얘가 전생에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인가? 라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애라는 과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작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즉 하나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평생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별이라는, 즉 아쉬움을 가슴에 안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헤어짐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저도 과연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에 다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마무리 지었는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저도 아쉬워하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헤어짐이 많았지만, 그런 여러 과정 거치다 보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